3,300km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텍사스까지 그 먼 거리에서 지금 한국 공장으로 원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심장은 중동이었습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 이곳에서 들어오는 원료가 끊기면 울산도 멈춥니다. 여수도 멈춥니다. 대산도 멈춥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한숨에 한국의 최대 납다 공급국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7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위입니다. 점유율은 약 24.7%, 거의 4분의 1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중동산 원료는 왜 막혔고 미국은 어떻게 이 자리를 차지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 변화는 단순한 위기 대응일까요? 아니면 한국 제조업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걸까요? 세상의 돈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오늘 그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서입니다. 전쟁입니다. 2026년 현재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미국,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자료에 따르면 하루 약 2천만 배럴 규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 경제 대동맥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봉쇄될 수 있다는 정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빨랐습니다. 운임이 뛰었습니다. 보험료가 뛰었습니다. 계약 가격이 뛰었습니다. 여기서 경제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공급 충격입니다. 공급 충격이란 제품을 만들 원료가 갑자기 부족해지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갔는데 계란이 갑자기 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오르겠죠. 석유화학도 똑같습니다. 한국은 원래 나프타의 5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험 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경 약 6,7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납타, LPG, 콘덴세이트, 기초유분에 대해 수입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왜 정부가 이렇게까지 돈을 썼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공장이 멈추면 수출이 멈춥니다. 한국 석유화학 산업 규모는 연간 약 200조 원 수준입니다. 산업연구원 자료 기준 제조업 고용과 연관 산업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이 연결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멈출 수 없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나옵니다. 미국입니다. 전쟁 전 미국은 한국의 납타 수입국 7위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점유율은 약 24.7%, 인도는 23.2%, 알제리는 14.5%, UAE는 10.2%. 공급망이 재편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경제 개념 하나 더,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국가로 공급선을 분산하는 전략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돈은 얼마나 움직일까요? 자, 이제 돈의 흐름을 직접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석유화학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원료비 기준 100만 원어치 납타를 공장에 들여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먼저 원료비가 빠집니다. 약 58만 원입니다. 국제 원유 가격과 해상 운임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해상 보험료입니다. 약 4만 원입니다. 중동 리스크로 보험료가 평소보다 약 2배 뛰었습니다. 다음은 하역과 저장 비용입니다. 약 6만 원입니다. 울산과 여수 항만에서 탱크에 저장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NCC 공장 인건비입니다. 약 9만 원입니다. 매한석유협회 자료 기준 대형 설비는 24시간 돌아갑니다. 다음은 전기료입니다. 약 11만 원입니다. 여기서 경제 개념 고정비입니다. 고정비란 생산량과 관계없이 무조건 나가는 비용입니다. 공장을 쉬어도 전기 기본료와 유지비는 나갑니다. 다음은 감가상각비입니다. 약 7만 원입니다.
감가상각이란 비싼 설비가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줄어드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세금과 관리비입니다. 약 3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는 돈은 고작 2만 원입니다. 결국 100만 원어치 원료를 돌려도 실제 남는 건 고작 2만 원 마진율 2% 수준입니다. 왜 석유화학 기업들이 늘 어렵다고 말하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왜 기업들은 적자를 보면서도 공장을 멈추지 않을까요? 답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란 많이 만들수록 제품 하나당 비용이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한번 멈추면 다시 켜는데 수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자를 보더라도 돌리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유화는 NCC 가동률을 62%에서 72%로 올렸습니다. 여천 NCC도 60%에서 65%로 올렸습니다. 숫자는 작아 보여도 매출 규모로 보면 수천억 원 차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계속 사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미국산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멉니다. 중동에서 한국까지는 보통 2에서 3주, 미국 걸프만 해서 한국까지는 4에서 6주가 걸립니다. 운송비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미국산이 영원한 해답은 아닙니다. 여기서 경제 개념 하나 더, 기회 비용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서 포기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안전을 선택하면 가격을 포기해야 합니다. 가격을 선택하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재팬은 이미 10년 전부터 미국 셰일가스 기반 원료 계약을 장기 계약으로 묶었습니다. Germany는 러시아 가스 위기 이후 LNG 터미널을 빠르게 늘렸습니다. 위기가 터진 뒤 움직인 게 아니라 터지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위기가 와서야 6,744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정말 큽니다. 다른 업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반도체가 더 위험해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재고를 몇 주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프타는 다릅니다. 탱크가 차면 끝입니다. 못 받으면 멈춥니다. 상식적으로 더 단순해 보이는 산업이 오히려 더 위험한 구조입니다. 이게 반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5월 수급이 전쟁 이전 대비 80에서 90%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셰일 기반 원료, 인도 장기 계약, 북아프리카 공급 확대, 공급망은 점점 정치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 비축 물량 확대입니다. 최소 90일치 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기 계약 확대입니다. 싸게 사는 것보다 끊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세 번째, 고부가 소재 전환입니다. 싼 원료 경쟁이 아니라 비싸게 팔 수 있는 소재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업 대표라면 싼 중동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싸도 안정적인 미국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울산과 여수가 멈추면 대한민국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더 깊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The Dial의 주파수를 함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